안녕하세요, 허장재입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님 관련 활동하던 중 여러분하고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신년이다 보니 지사님 신년 인사와 함께 시기를 맞춰서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일정이 늦어지게 되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 계획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정책 위주로 방송할 예정이고요. 만약 현장을 나갈 경우 실시간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이라 조금 부족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개선해 나갈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방송은 지사님의 신년 인사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사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기도의 사자성어를 적토성산으로 정했다고 말했죠. 작은 것도 쌓이면 큰일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경기도는 큰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충실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큰 사업보다 민생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하셨죠? 대표적인 예로 입찰 담합, 페이퍼 컴퍼니 등 부동산 적폐 청산이나 하청 계곡 정비, 지역 화폐와 결합한 복지 정책 추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님은 앞서 낸 신년사에서도 2019년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며 2020년은 지난 도정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고,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님이 도민에게 약속한 365개 공약 대부분이 설계가 완료됐고 태반은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때문에 2020년 경자년에 이 지사님은 새로운 한방보다 이전까지 했던 정책을 토대로 보다 더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고 지사님이 답을 하는 방식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 2020년이 지난 1년 반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18년, 2019년 도정은 공정한 세상 골격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고 2020년은 준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이 잘 짜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불법 계곡 단속과 같은 꼼꼼한 행정을 잘 챙겨서 작은 변화들이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운데 올해 도민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와 노동자 정책이 있는데 이 두 정책은 특히 기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민선 7기 경기도정은 공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역점식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격차, 불평등, 불공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선 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시행됩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방식 중 수익금 공동관리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경제적 요소가 전혀 없이 면허가 영원히 유지되다 보니 버스 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거위가 됐죠. 그 대안으로서 신규 사업으로 노선 입찰제에 기반을 둔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4개 시군에서 16개의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차례대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도민의 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도 강조했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대행,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실질적 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노동자 및 현장 노동자 쉼터 설치, 개선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했고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워라밸 지원, 근로감독권 인양 등도 주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강추위 쉼터가 설치된 곳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수원 경기도청사, 도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119 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41개 기관에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21일 광주시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며칠 안 됐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정을 넘어 올해는 대한민국의 큰 변곡점인 총선이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전할 말은 올해 총선에서 정치권은 공정의 가치, 양극화의 불평등 해소를 주목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민의 요구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나라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정과 관련된 의제 3개를 꼽자면 첫째는 우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를 결합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경기도에서 검증되고 있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혹은 경기도에서 도입하려는 농민 기본소득이 전반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기도는 2월 초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진행하니까 많은 후보자들이 참여해서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일정은 2월 6일 목요일에서부터 2월 8일 토요일까지이고요. 장소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둘째로 미군 공여구역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도처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개발 문제는 수년간 답보 상태인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다.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협업 조직 TF를 만들었고 TF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제1차 회의를 했습니다. 셋째, 노동경찰 도입 및 지방에 관한 이관 사안입니다. 정부의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명칭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경찰로 변경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 더 이상 불법으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언급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문제와 줄곧 연결지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위한 보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키라고 밝혔습니다. 녹음본인데 발음도 잘 안 되고 많이 떨리네요. 우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이고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세 저항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15조여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조세 저항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 이어서 부동산 정책 중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직자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다. 교통, 교육, 환경이 좋은 입지, 넓은 면적,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중상층 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도형 중상층형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개발 이익 환원도 강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분양 원가가 높으면 건설업자가 분양 원가를 낮추면 분양받는 사람이 불로소득을 얻는다. 부동산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므로 개발로 인한 이익은 특정인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으로 환원해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총선만큼 큰 변화인 재정분권도 올해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의 목표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전반적인 개편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분권 상황에서는 경기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늘리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더 실질적인 자치를 이루려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포함해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법적 제도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머슴이 도둑놈이 많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이 도민에게 할 말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공직자는 물론 경기도민들도 바른 방향의 행정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아서 놀랬다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방향의 행정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은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발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게 매우 이른 시간에 정리됐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계곡 정비를 들었습니다. 2018년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으로 정책을 시작했는데 몇 달 사이에 이해관계자들이 다 수긍하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정책 반발에 따른 도청 앞 집회 등 집단 행동도 많이 줄었고 도민들이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뭉치고 버티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버틴다고 봐주거나 물러설 사람이 아닌 이재명에 대한 특성도 잘 알고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면 명확히 간다. 대신에 가능한 대안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지사님 신년 인사와 굵직한 정책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정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에 반가운 소식이 기사로 올라와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19일자 뉴스원 신문에 돼지열병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사육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은 우리나라 방역 조치를 전 세계가 인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치인 중 이재명 지사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축산 농가들이 큰 저항 때문에 정치인이 표를 생각한다면 이 일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지사님이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방송사에서 다루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서도 이 지사님에 대해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이 한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이 지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죠?
자, 끝으로 이 방송 밑에 댓글란이 있는데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건의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혹시 국어책 읽듯이 들리지는 않았나요? 앞으로 노력하는 허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참, 아참, 아참.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